안녕하세요. 제이딩입니다.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59분 전체 공개 영상입니다. 오늘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오늘 주도했던 알트들, 나스닥, 코스피,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이제 FOMC 회의가 있었죠. 그거에 대한 핵심 내용들 한번 정리해보고, 그리고 요청 종목이 있었는데 펩트론에서 한번 펩트론 주식 종목인데 이거 한번 살펴보고, 전반적으로 그래서 오늘 좀 올랐던 것들 그리고 또 하락했던 것들 뭐 그런 거에 대한 아,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제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얘가 요 66,000불 대 66,000불대에 있는 요 20선 부근, 요 20선 부근을 돌파하지 못하고, 요 20선 부근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음봉 3개가 붙은 거예요. 제가 그 오늘 뭐 제 이제 블로그에도 이제 글을 올리긴 했는데, 제 블로그 아시는 분들은 타임라인 카테고리에 제가 올리는 글이 간간히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거나 비트코인은 요 66,000불대 요 20선이 있는 요 자리를 돌파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자리를 돌파해서 안착하지 못하고 그 경계에서 20선을 맞고 음봉 3개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까지 이렇게 음봉 3개를 마무리한 다음에 요 10선 정도에서 좀 지지를 받고, 그러니까 요 자리죠, 요 자리까지 지지를 받고 얘가 만약에 다시 반등을 해줄지 요거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승 추세라기보다는 지금 다시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 중에 있다, 뭐 이런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도 그럴 게, 지금 이제 얘가 월봉으로 놓고 보면, 제가 이제 요거 관련해서 제가 또 제 블로그에다가 올리기도 했거든요. 제가 카페에다가도 오랜만에 가서 글도 올리긴 했었는데, 제가 요거를 이렇게 차트, 이게 헤드앤숄더 모양을 이렇게 그렸었어요. 이렇게 보면 요때 2022년이거든요. 요때 2022년인데, 2022년에는 여기가 왼쪽 어깨고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오른쪽 어깨, 그래서 되게 잘 맞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넥 라인도 깨고 내려오면서 음봉 3개 붙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래량도 터지면서 내려갔고, 요때 저점이 RSI도 저점 구간을 형성했어요. 요때 요 구간.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헤드앤숄더 모양을 제가 그렸었어요. 그러면 이제 요게 조금 틀린 거 아니냐, 좀 잘못 그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게 좀 일리 있는 얘기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적어 놓긴 했는데, 사실은 이게 왼쪽 어깨, 이게 머리, 이게 오른쪽 어깨라고 한다면 요때의 타임과 요때의 타임이 어느 정도는 좀 대칭적으로 같이 이렇게 동등하게 균일하게 가야 되거든요. 균등의 법칙, 요거와 비슷한데, 그렇게 돼야 요때처럼 이렇게 지금 헤드앤숄더 모양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좀 그게 좀 위배되긴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볼 수는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요런 식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상대적으로 이쪽이 너무 약해요. 여기에 비해서. 그리고 이때하고 이제 좀 다른 점이, 얘는 여기에 지금 이제 60선이 이렇게 서 있거든요. 60선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60선이 없었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길게 했고, 이때 이제 깊이 빠진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게 헤드앤숄더냐 아니냐,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게 중요해요. 요 구간에 있다라는 거. 지금 2022년에 지금 요때가 이제 7월 시작인데, 7월부터 12월까지 대략 뭐 한 6개월 정도, 5, 6개월 정도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 뭐냐? 여기가 이제 C8의 끝자락 어딘가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요 60선을 지지하면서 깨지지 않고 여기서 이제 한번 좀 횡보하다가 반등을 시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RSI도 요때랑 2022년에 요 저점 요 지점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이 뭐냐면 이때 구간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과매도 구간이야. 보통은 이게 지금 하락장과 하락 조정장에서는 RSI가 이제 보통 40 정도까지 떨어지거든요. 40 이하로 이제 떨어지는데, 지금 딱 그런 구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상승장이라기보다는 하락장에서의 만들어지는 저점 탐색 구간이다.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락 이후에 지금 일봉상 하락 이후에 기술적으로 반등이 꺾이는 뭐 이제 그런 지금 단기적인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20선 맞고 빠진 다음에 재차 67,278불 67,278불을 돌파해서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재차 다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러면 요 자리 60선, 120선이 있는 요 120선이 있는 일단은 71,000불까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내일까지 얘가 조정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해 보고, 만약에 10선이 깨지면 6만 불을 다시 테스트하러 가는 거니까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근데 얘가 다시 반등할 거를 기대할 때는 반드시 여기 67,278불 요 자리를 넘어야 된다. 요 자리죠. 요 자리. 요 자리를 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요 이더리움 오른쪽에 이제 요거 이더리움 차트인데 얘도 지금 비슷하죠. 근데 얘가 이제 뭐 비트코인보다는 이제 이 반등의 어떤 그 상승률이 막 되게 세고 막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트코인보다 좀 약한 흐름처럼 보이지만 얘가 그래도 20선을 종가로 돌파하고, 비트코인은 종가로 돌파 못했어요. 근데 이더리움은 종가로 돌파한 다음에 지금 20선에 딱 걸쳐 있고, 지금 5선과 20선도 살짝 지금 골든 크로스를 한 상태이기는 해요. 그래서 얘도 비트코인이 내일까지 받쳐주면 얘도 여기에서 강하게 이렇게 밑꼬리를 달면서 도치 형태로 말아 올렸기 때문에 얘도 한번 이렇게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얘가 이제 돌파해야 되는 자리는 이 자리죠. 그러니까 278만 원, 278만 원을 돌파해야 된다. 이 자리를. 그래서 지금은 이제 20선을 지지하고 5선 위로 올라가는 게 관건이겠죠. 그렇게 된 다음에 278만 원을 돌파하면 얘도 한번 매수도 해볼 수 있다. 그러면 이더리움은 어디까지? 이 자리죠. 310만 원짜리까지는 목표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여기 60선과 120선, 요 보라색과 파란색, 여기 보라색과 파란색 있죠. 이게 중기 이평선인데 중기 이평선 아래 캔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이게 지금 강세장이거나 상승 추세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중기 추세가 좀 약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여기 278만 원 요 위를 올라오는지 이더리움도 그거를 좀 살펴보면서 상황을 잘 보면서 매수 타점과 포지션 관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주도 알트들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 보면 이제 뭐 메가이어, 오늘 좀 올랐던 애들 메가이더하고 바이오 프로토콜, 뭐 USD AI, 에어로드롬 파이낸스, 뭐 GK 패스, 스텔라루멘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요거 메가이더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 프로토콜 그리고 이제 스텔라루멘을 한번 주목해 볼 만 하겠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메가이더는 종가 기준으로 한 오늘 15% 정도 올랐고, 바이오 프로토콜도 지금 한 8%대로 올랐고, 스텔라 루멘도 강세죠. 계속 지금 얘도 240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스텔라 루멘은 좀 주목해 볼 만하죠. 그래서 얘는 지금 뭐 시총도 어느 정도 있는 애니까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 제가 얘기했듯이 얘가 요 자리 352원 요 자리가 매수 타점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일단은 보유하고 계시면 돼요. 얘가 목표가는 일단 잠정적으로 442원까지는 갈 것으로 보여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거죠. 비트코인은 지금 약세고, 지금 약세이지만 일부 알트는 지금 상승하는 거예요. 일부 알트들만 지금 상승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가 지금 추세적으로 대세 상승이다, 이건 아니에요. 그냥 테마성 순환매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장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그래서 전체 막 상승 막 이래서 막 지금 오늘 뭐 살까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거래 대금이 일단
요게 거래대금이 붙은 그런 일부 종목만 치고 나가는 거니까 그런 거를 좀 봐야 되고, 이렇게 일부 알트들만 상승할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때는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추격 매수는 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추격 매수를 하게 될 경우에 물리기 딱 좋은 장이야. 그래서 거래대금이 일단 유지되는가,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상승하는가, 그리고 단기적으로 윗꼬리를 길게 다는 캔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가, 이런 거는 좀 봐야 돼요.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올라가고 거래대금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애들은 한번 내가 매수 타점도 노려볼 수 있고 뭐 그렇지만, 거래대금이 한번 쭉 붙었다가 올라갔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오면서 또 거래대금 터지면서 빠져, 이런 애들은 절대로 추격 매수하면 안 되고, 이런 애들이 큰 돈 넣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소액으로 이제 순환매 장으로 가고 있으니까 소액으로 매수 타점을 노려보고, 내가 어떤 노려보고 있던 종목의 매수 타점에 걸어놨는데 그게 걸려서 상승을 하면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그런 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일단 메가이더 같은 경우는 요 자리 105원 자리 넘을 때 매수 타점이었고, 바이오 프로토콜은 요 자리였죠. 어제도 제가 얘기했는데 55.2원 요 자리 돌파할 때 매수 타점이었고, 그래서 목표가는 대략 바이오 프로토콜은 70원 정도 되겠고, 지금 메가이더 같은 경우는 얘가 그냥 올라가면, 얘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채널 기준으로 20선과 5선이 이렇게 역별 상태에서 한 번도 교차하지 않은 상태로 오다가 골든 크로스 하면, 요 골든 크로스 할 때가 매수 타점이라고 그랬죠. 이제 2차 매수 타점이 여기니까 목표가는 한 요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가이더 같은 경우는 대략 한 요 정도, 최대 한 140원이고, 한 지금 상태에서는 한 120원 정도까지가 목표가가 될 것 같아요. 여기 105원에서 돌파하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얘가 어제도 제가, 어제였나요? 요거 얘기했는데, 얘가 갭을 메꾸고 가는 게 좋다. 그래서 일단 20선까지는 터치했거든요. 근데 미국이 아마 내일 휴장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다음 주를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요게 전형적인 이런 ABC 모양이죠. 이렇게 A, B, C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서 쌍바닥 한번 찍고 가는 이런 모양이 좋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20선을 깨게 된다면 일단은 요 자리까지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그 변동성, 이제 FOMC 회의 얘기도 조금 이따 하긴 하겠지만, 얘가 지금 RSI가 아직 이제 50선에 RSI가 50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지금 고점 대비 힘은 좀 약해진 편이기는 해요. 요때 고점을 만들었을 때 요점 대비해서 이때는 거의 한 70이 넘었었는데, RSI가 지금 한 53 정도 되니까 요때에 비해서는 힘이 좀 약해진 상태고, 여전히 AI 반도체 쪽은 이제 주도권이 유지되고 있는데, 지금 FOMC 요 회의 결과로 인해서 약간 조금 조정을 보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 코스피는 지금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지금 9,100포인트까지, 고점 9,100포인트까지 찍고 종가로 9,063포인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중이고, 지금 5선 위에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얘가 요 자리를 돌파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얘가 일단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좀 안 좋은 시그널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이버전스가 나왔거든요. 일봉에서 얘가 지금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를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된다. 지금 주가는 이렇게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RSI는 이렇게 지금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는 어딘가에서 한번 다시 꼬라박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코스피는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 물론 이게
추세는 계속 이어서 갈 거예요. 상승 추세로는 가겠지만 이게 그냥 우당탕 계속 올라가기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 구간은 조정 구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조정이 나왔을 때 이때처럼 충분히 조정을 한 다음에 돌파를 해야 이게 또 길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감안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RSI가 60을 넘어섰기 때문에 약간 좀 과매수 구간에 이제 접어들고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요 뉴스를 좀 한번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연준이죠. FOMC 회의에서 지금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금리는 동결했지만 연내에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보였고, 지금 이제 점도표 같은 경우도 지금 케빈 허시는 점도표를 없애야 된다, 뭐 이런 걸 주장하는 매파적인 인물이고, 또 이 사람은 그 코인 시장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그동안 연준이 이 지금 시장에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자율성을 맡긴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은 연준이 할 일을 하겠다. 우리가 객관적인 뭐 지표 이런 거에만 대해서 이제 얘기할 것이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의견을 이제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지금 새로운 연준 의장인 케빈 허시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불확실성이 생긴 거예요. 이제 연준이 하나의 불확실성으로 이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연준 FOMC 회의 이후로 막 등락을 막 할 수도 있고, 이게 지금 명확하게 뭐라고 탁 집어가지고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이 불확실성에 지금 시장이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누군가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되게 불안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연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 지금 그동안의 뭐 포워드 가이던스인가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그 투자자들에게 어떤 그 뭐 말 그대로 가이던스 역할을 했어요. 바로미터가 되기는 했는데 이제 그 역할이 조금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은 자체적으로 뭐 급등할 수도 있고 급락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연내에 이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이게 이제 좀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물가 전망도 좀 상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준 의원 중 18명 중에서 9명이 이제 인상 의견을 냈기 때문에 물가 전망도 상향될 뿐만 아니라 금리도 이제 좀 인상할 한 번 정도는 인상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출렁이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보면 되겠고, 전반적으로 지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나 주식 시장은 이란과 미국의 긴장이 완화되고 뭐 유가도 이제 빠졌죠. 이제 이란과의 어떤 그 협상이 이제 전쟁 종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게 고무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약간 여러 가지로 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가장 중요한 이제 유가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요것이 이제 또 하나의 이제 호재로서 작용은 하고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이나 지금 뭐 일부 알트들이 순환매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금리에 대한 부담, 그리고 유동성의 어떤 그 확장에 있어서 좀 약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좀 받고는 있는데, 어찌됐거나 지금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딱 정확하게 예측해서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 ETF 그 자금 흐름이 좀 약화되고 있다는 점, 그런 거는 좀 그렇고 별로 좋지 않은 악재로 좀 작용하고 있고, 어제였죠? 6월 17일 기준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한 8,200만 달러 정도 또 유출이 됐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FOMC 회의 결과에 따른 이제 또 이제 그
나름대로 여파 영향이 있었던 거 아닌가, 뭐 이런 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인 시장은 가장 핵심적인 게 수급이에요. 수급. 돈이 이제 현물 ETF나 이런 게 돈이 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강하게 올라간다 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지금 상황을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펩트론 같은 경우 이제 요거 주식인데, 펩트론 같은 경우 이제 제약 바이오주 관련 섹터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네가 제가 이제 이슈를 좀 한번 봤는데, 우선은 뭐 얘 같은 경우 이제 먼저 기본적인 거 보면 이제 시가총액은 한 5조 5.4에서 6조 정도 되고, 지금 EPS는 얘는 적자예요. 적자예요. 그래서 지금 EPS는 마이너스 715원 정도 수준이고, 그 다음에 뭐 PER은 적자니까 의미 없고, PBR이 좀 높은 편이죠. 39배 정도 되고. 그래서 지금 펩트론이 2024년 10월에 일라이릴리와 이제 스마트 뭐 플랫폼 기술 평가 개혁을 얘네가 체결을 했고, 이게 지금 이제 릴리가 보유한 펩타이드 약물에 뭐 펩트론의 약효 지속 기술을 적용하는 뭐 평가 목적, 뭐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있어서 뭐 이제 좋은 이제 이슈는 이기는 해요. 근데 이 이제 평가 기간이 당차 예상보다 좀 길어졌고, 그 다음에 뭐 26년 10월 7일까지 이게 연장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릴리 본계약이 지금 계속 미뤄지면서 기대감이 좀 식은 상황이다. 그래서 주가가 뭐 6개월 이상 조정받았다, 뭐 그런 이제 해석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찌됐거나 저는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요거 이제 조금 이따 보긴 할 건데, 어찌됐거나 얘는 스마트 디퍼 기술이 있고, 약효 지속성 뭐 주사제 플랫폼이고, 그 다음에 뭐 주 1회 투여를 월 1회 수준으로 줄이는 뭐 그런 방향성이 있고, 뭐 비만 당뇨 치료제 뭐 시장과 뭐 연결한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지금 펩트론 관련해 가지고 뭐 정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잘 보면 되겠고, 얘가 다만 지금 이제 이 본 계약이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기술 평가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10월 7일까지 미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좀 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뭐 제약 바이오주 뭐 요즘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 뭐 스터디는 하시되 차트도 이제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제가 기술적으로 이제 펩트론 차트를 보면 먼저 연봉을 봐야겠죠. 연봉을 보면 펩트론은 연봉에서 1차 상승이 한번 나왔어요.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붙으면서 하나, 둘, 세 개가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요 세 번째 양봉에서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줄어버렸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양봉 3개는 우리 채널 기준으로 보면 뭐죠? 상승 파동 하나가 나온 거야. 적산병이죠, 일명. 그래서 이게 1파라고, 연봉으로 치면 1파겠죠? 거래량 붙은 양봉 3개가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 요게 1파동이 하나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적어도 상승 파동 하나 나온 거죠. 그럼 뭐예요? 올해부터는 이게 조정 파동일 가능성도 높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연봉만 딱 놓고 보자면 거래량도 압도적으로 줄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얘가 조정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음봉 3개가 붙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027년까지도 조정은 나오겠죠. 길게는 2028년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연봉만 놓고 보자면. 그래서 제가 몇 가지로 이제 얘를 소파동에서 한번 같이 봐야 되는데, 그럼 이제 월봉에서 놓고 보면 파동상 요게 이제 얘가 이렇게 됐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한번 쭉 매물대 만든 다음에 1, 2, 3, 4, 5 이렇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파동 카운티상 무리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얘가 이렇게 그러면 A, B, C 이렇게 한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얘가 이 자리를 지키느냐, 뭐 이 자리까지 나오느냐, 뭐 그런 상황이 있겠죠. 그러면 적어도 얘가 이렇게 한 파동이 나왔으면 뭐 2파동이 이게 나온다. 만약에 이게 1파동이고 2파동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자리 전 저점 상승의 시작점까지만 내려오지 않아도 여전히 유효한 상황은 되겠죠.
근데 괴롭겠죠. 이걸 보유하고 있어. 내가 물려 있어. 그런데 이게 이제부터 조정이라고? 뭐 이러면서 이제 괴로울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지나봐야 알 수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핵심, 이게 지금 ABC 조정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시발점은 어디냐면, 이 월봉에서 20선을 깨면은 그럴 가능성이 높아져요. 월봉에서 20선을 깬다면. 그래서 요거를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월봉에서 20선을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지금 RSI도 지금 이때하고 같거든요. 2파의 끝자락, 요때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게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월봉상 20선을 깨면 얘는 이제 ABC 조정의 시작이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얘가 일봉에서 어떤 상황인가도 한번 같이 점검해 보면 되겠죠. 일봉을 쭉 보면, 그렇죠, 얘가 240선을 깼어요. 240선을 깨고 지금 이제 중기 이평선이 지금 우하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다시 가려면 241선 위로 올라와야 돼. 그러니까 얘가 적어도 여기 약간 27만 6천원 27만 6천원 위로 올라와야 돼. 다시 상승으로. 이게 지금 월봉상 카운팅이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 이게 지금 이런 식의 카운팅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얘가 1, 2, 여기가 3, 4, 5, 그래서 파동 하나가 더 남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적어도 월봉상 20선은 지켜야 돼. 월봉상 20선을 이 자리를 지키면서, 그죠? 그러면서 다음 달에 얘가 치고 올라가. 그러면 1, 2, 3, 4, 5 이렇게 되면서 파동 하나가 더 나올 수 있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5파가 이제 나오면서 요게 이제 3파 연장, 1, 2, 3, 4, 5 해서 요 3파가 연장된 거고, 4파 다음에 5파 이렇게 해서 강세, 그러니까 패트론이 되게 이제 강세장에서 아직 파동 하나가 더 남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20선을 깨면서 내려와. 그런데 지금 위치는 일봉상 240선 아래야. 그러면 일단 이거는 강한 일단은 약세로 접어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ABC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저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20선을 찍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연봉에서 우리가 봤듯이 양봉 3개가 나왔으니까 이제 올해부터 조정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1, 2, 3, 4, 5 이게 더 맞겠죠? ABC가 나와. 그럼 내가 여기 어딘가에 물려 있어. ABC가 나와.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계속 끝없는 추락이냐? 아니,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상승 파동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얘가 조정을 받으면 결국에는 이제 더 큰 어떤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은 그걸 이제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 물려 있어. 근데 마이너스 한 10% 내외에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20선을 깨고 내려가면 좀 아깝긴 하지만 내가 2년 정도까지 내가 버틸 자신은 없어. 이게 더 지금 10%에서 끊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손절하고 나올 것이냐, 아니면 몰라, 나는 이거 지금 펩트론 난 이거 가치를 보고 들어간 거야. 이거 앞으로 이제 10월 7일인가 이때 이후로 본 계약이 체결이 되고 나면 급등할 수도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길게 보고 갈 거야 라고 하면 이제 그건 본인이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펩트론은 지금 20선을 깨면 연봉상 상승 파동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ABC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 어떤 시초가 된다. 20선을 깰 경우 월봉상. 그런데 얘가 20선을 지지하고 올라가면 한 번 더 상승하는 5파동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우려했던 ABC 조정이 나오지 않고 한 번 더 상승한 다음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상승했다가 이렇게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가 여기를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5파동이 폭발적으로 나오려면 거래량이 이때 수준에 뭔가가 한번 붙으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보셔야 된다. 이런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